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법 제9조부터 14조 사이에 있는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질 공급입니다. 과세 대상을 판정할 때는 절차를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해당 거래가 비과세인지 판정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공급 장소가 국외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해당 거래가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래인지 판정해 봅니다. 면세되는 거래가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해당 거래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인지를 판정합니다. 판정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가 그다음에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해당 거래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이 조건이 충족해야만이 부가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과세 대상 여부는 매입세 공제 여부하고 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8가지 대표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매입세 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이 대응하는 그런 세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기납부세액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세 여부 판정 이 4단계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대상이라고 한 이 근거로 해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파손 훼손으로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돈을 받았는데 이게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 이걸 적용해 보면 됩니다. 사업자가 자기 물품을 파손이나 훼손해 달라고 계약상 법률상 계약을 맺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2번 조건이 깨져가지고 과세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의 해약, 위약금. 여기도 보시면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받죠. 근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 없이 지금 받게 되기 때문에 3번이 깨져가지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케이스의 경우는 부동산을 무단 점용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임대료 성격으로 보아서 임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지 임대 부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했죠. 어쨌든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건 맞는데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임대 용역을 공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금도 과세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여한 재화 망실로 인한 변상금도 당연히 이 조건 중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된 지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기한 내에 재화를 공급한다든지 어떤 기한 내에 용역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계약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행하지 못했을 때 공급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걸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급자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급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세 대상 판단 케이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받은 지체상금은 소득 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 수익 금액으로 보아가지고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품권, 영화 예매권, 입장권 판매는 유가증권 성격으로서 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의 과세거래로서 재화의 수입이 있습니다. 재화의 수입으로 보시면은 과세거래로 보는 재화의 수입에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A항과 B항의 케이스입니다. A항을 보시면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이 보세구역이 있으면서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그 제품이 이제 수입신고가 돼가지고 국내로 반입될 때 재화의 수입으로 모아서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은 수출한다고 수출 신고가 다 수리된 물품입니다. 근데 해당 물품이 이제 선적이 됐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그것은 이제 수입이 되는 것이고, 선적이 안 된 상태에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선적 대기 중에 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될 수 없는데, 일단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이 됐다가 다시 내려가고 들어오면은 재화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재화의 수입으로서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은 해당 물품 가격에다가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이걸 다 더한 값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가지고 곱하기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과세거래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권리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매매도 재화의 권리는 관리 가능한 재화입니다. 재화로 보아서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권을 사업자가 양도했다. 이 실질 공급 부분도 열어놓고 한번 보죠. 판정에서 과세 여부 판정 이 부분. 이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이때 과세되는 겁니다. 회원권을 양도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인 회원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양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과세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원권을 구입할 때는 8가지 매입세 불공제 사항인 토사세 비대 등면 첫 자를 이렇게 따서 외우는데 토사세 비대 등면하고 접대비 관련된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죠. 그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화의 공급 과세여부 판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과세 거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환받을 입회금 형성 성격으로 회원권을 회사가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는 그건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회원권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입금이 많으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해서 지급이자 부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좀 늘려야 되는데 회원권이 나중에 매각할 때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해서 초과인출금 방어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 면허 양도입니다. 건설업 면허도 마찬가지로 건설업 면허는 권리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 거래를 보게 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불법이지만 빌려줬다. 그러면은 권리의 대여로 봐서 재화가 아닌 이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사용권을 빌려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과세가 됩니다. 사업상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이 조건에 맞습니다. 번호판을 양도한다든지 영업권을 양도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품 소비대차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를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동일한 건축자재를 돌려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재로 뭐 받았다든지 이렇게 교환거래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과세거래로 봐가지고 빌려주거나 빌려준 사람, 그 다음에 반환한 사람 다 과세가 되겠습니다. 네, 승용차 매각 부분을 보겠습니다.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구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를 위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 매각, 재화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세위법 판정 조건에 들어맞죠. 그래서 과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하거나 이혼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가 어떤 재산이 분할된 때 이때 과세율을 보시면은 이혼으로 사업용 건물을 위자료로 만약에 지급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용 건물을 50%를 위자료로 분할 등기해 줬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상으로 어떤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위자료에 대한 그 의무를 면제받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세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절반을 받은 배우자는 이제 신규 사업자로 해당 건물로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됩니다. 참고로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예전의 예규를 보다 보면은 당초부터 본인 재산이었기 때문에 본인 재산을 다시 가져가는 거니까 과세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정밀하게 분석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유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을 치면은 공동사업으로 볼 개념이 많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용하던 재산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받은 배우자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분할해준 당사자는 공동사업에 있는 사용한 재산을 일부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 반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세거래로 해석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 사업용 건물을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채무, 증여는 계약에 의해서 증여자하고 수증자가 상호 주기로 하고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하면 되면은 증여자는 증여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재산을 수증자한테 주게 되면은 자기는 증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거래로서 부가세 과세거래가 됩니다. 다음에 오피스텔 양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양도는 오피스텔은 주거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린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양쪽 성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양도했을 때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보고 면세 거래가 됩니다. 면세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최초 분양받았을 때는 공부상으로는 근린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아가지고 막 바로 판다든지 그러면은 과세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최초 분양받았을 때는 부가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면 면세 전용이 돼가지고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최초 분양 또는 일시적으로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했다 그러면 과세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과세 거래인지 아닌지는 항상 이 네 가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다음 대가를 받았다 이 조건이 맞으면 항상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피스텔 분양권도 권리입니다. 재화죠, 재화.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건물분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합쳐가지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과세 거래로 보고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그다음 공동사업자 출자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물로 반환하게 되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봐가지고 해당 건물을 받은 자는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금으로 반환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반환한 부분은 자기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현금은 재화가 아니죠.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직매장 반출. 직매장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만들어서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장에게 원재료를 반출하게 되면은 판매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원재료 반출 부분은 과세거래를 보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면 그 사업장, 그 다른 사업장은 직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부분은 과세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A 사업장, B 사업장 이렇게 있을 때 A 사업장은 제조만 하는 공장이고 B 사업장은 판매만 하는 판매장이다. 그러면은 공장으로 반출하는 A 사업장으로 보는 공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거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B 사업장은 판매 목적의 사업장, 즉 직매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는 과세거래로 봅니다. 그리고 그 과세 표준은 매입 원가를 그대로 해도 되고 일부 마진을 붙여서 매입 그 매출 가격으로 책정해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은 고용 알선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 알선업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파견업은 이제 부가세 과세가 되고 그 소개만 해주는 알선업은 면세로 지금 현재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파견 관련된 것은 지금은 이제 과세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서도 2025년부터는 단순한 인력 공급이라든지 근로자 공급하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면세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 회비, 예를 들어서 식자재 같은 거 이런 거 조합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회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협회가 공동 구매나 공동 판매 목적으로 이제 어떤 영역을 제공하고 받는 특별회비 중에서 마진 성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에 구매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1,100원에 이렇게 판매했을 때 100원만큼 이제 마진이 붙는데 그걸 그대로 1,000원에 팔고 100원 성격, 마진 성격을 회비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회비는 사실상 판매와 관련된 마진이기 때문에 그 특별 회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법 제9조부터 14조에 나와 있는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